달러는 약간 위축되는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으면서 위안화는 조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위안화가 지금 어느 정도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잡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러시아랑 이제 중국이랑 이게 짝짝꿍 맞춰서 붙게 되면은 또 미국이 뭔가를 제재를 하려고 하겠죠. 그때 또 이제 금융시장들, 자산시장들이 어떻게 위축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연준이든 뭐 미국이든 어떤 방안을 만들어내겠죠. 네, 근데 맞아요. 우크라이나가 좀 안타까운 게 미국을 계속 믿었는데 결국 미국은 해 주는 거는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도와주겠다. 우방국들도 그냥 전면전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게 보다는 그냥 "우리가 제재 좀 할게. 러시아 나빴어. 그러지 마." 약간 말리는 쪽으로만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푸틴이 '전면전을 못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만약에 "전면전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미군이 움직였겠죠. 근데 네네, 미군이 맞아요. 움직이는 모습들도 없었고 말로만 저렇게 떠드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전면전을 벌인다라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를 봤을 때 예전에는 러시아랑 소련 그런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지리적 유치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사실 우크라이나에 빼먹을 게 별로 없어요. 빼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전면전을 피하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사태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뭐 '자산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고 악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코로나가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이 뭐 하 1일 80만 명까지 발생했다가 이제 8만 명까지 줄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가 쪼끔 잠잠해지나 했더니 다른 악재가 터지고 또 이게 또 잠잠해지나 했더니 또 다른 악재 터지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탈얼음판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막 빠지진 않았고 사실 어느 정도 공포감에 어느 정도 매도세는 나오긴 했지만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었을 때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이 자 코인으로 넘어왔다가 코인에서 뚝배기 맞고 어디로 가느냐 미국 시장으로 넘어갔죠. 네네. 그래서 동학개미가 이제 서학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어디로 다시 들어오고 있느냐 그 나스닥 레버리지 땡겼던 이제 서학개미들 여기서 뚝배기 다 맞아 가지고 일반 투자자라는 게 그 장이 좋다는 데를 이렇게 맨날 옮겨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본이 그쵸. 한쪽으로 쏠리는데 그 다들 아시겠지만 동학개미 운동하고 주식 자산 가치 올라가고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했을 때 지금 요즘에는 뭐 부동산 얘기들을 많이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잘. 근데 많이 지금 부동산의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에 막 올랐을 때 "100,000 전자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개미들이 몰렸다가 좀 빠지면서 이제 코인이 많이 올라가니까 또 코인으로 들어왔다가 빠지면서 이제 이거 코인은 빠지는데 나스닥이 좀 버텼었거든요. 네네. 나스닥이 버티니까 사람들이 레버리지 쪽으로 넘어갔다가 여기서도 좀 이제 손해를 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할 때 여기저기 왔다 갔다 요리조리 하는 것보다는 한 시장에서 내가 그 시장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늘려가는 게 진짜 돈을 버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장에 들어가서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고점에서 올라가는 장에서 너도 나도 희희낙낙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이제 나스닥도 많이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모든 자산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는 금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네. 비트코인도 투자하지만 저는 금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금 액세서리를 많이 차고 다니는 것도 사실 컨셉인데 왜 그렇게 컨셉을 잡았느냐? 사실 시장이 불안하거나 이랬을 때 금도 사실 괜찮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금을 들고 있어라.라는 얘기들을 과거에 많이 말씀을 그쵸. 드렸고 방송 초기에 형이 그쵸. 굉장히 금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쵸. 그리고 "지금 사도 저도 좋은 자리다." 하면서. 금도 많이 사는 입장이고 아직도 홀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와서 이제 2030들이 이제 금으로 쪼끔 많이 몰리는 모습들을 보여요. 또 이제 자산이 좀 금과 비트코인 물론 비중이 비트코인이 9고 금이 1 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저는 샀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10만 원대였으니까 네. 샀어요. 지금은 거의 30만 원대에 육박하잖아요. 어. 그래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저희는 샀죠. 그 결과 금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금융에서 돈이 빠져서 예금 적금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금 쪽으로 이제 뒤늦게 사람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과거 이쪽에서 샀지만 다시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는데도 팔지 않고 기다리니까 다시 올라가더라. 그래서 금값도 많이 올라간 있고 금값을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제가 금 사라 했을 때가 이때였죠. 네, 이때 맞아요. 이제 비트코인과 금
나눠 사라. 뭐 이때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10,000불 밑에 10,000불, 20,000불대였단 말이에요. 지금보다도 낮은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시장, 주식시장 갔다가 부동산 갔다가 채권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시장에서 열심히 지켜보면서 남들이 관심 없을 때 투자를 해왔었잖아요. 사실 지금 조정을 받아도 어쨌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남들이 관심 없었을 때 여기서요 내가 금사라고 했을 때 욕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현금을 왜 금으로 바꿔놓느냐라고 욕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게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상승폭을 보면은 뭐 이제 1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나았다. 물가가 올라간 만큼 7%라면 해지는 됐잖아요. 그쵸. 근데 물론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팔 때 또 뭐 수수료 뭐하고 하면은 그렇게 수익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길게 보고 가면은 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저희는 샀죠. 네. 그 금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2030들 많은 골드러시를 꿈꾸면서 금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게 이걸 보면서 이제 사실 올라가니까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분들이 야 금값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길게 보면은 금값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을 때 여기서 금을 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다른 건 다 빠지는데 금값이 올라가니까 뒤늦게 여기서 지금 매수세가 좀 붙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사실 남들이 투자하지 않을 때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 뭐 주식 사실 길게 보면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우량주들 많이 빠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우량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어떻게든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그 떨어질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뭐 언젠가는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있었잖아요. 그쵸, 코로나 항상 때도 있었죠. 사실 미친 듯이 빠졌었고 지금보다 더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구가 된 것처럼 세계 경제 구조 자체가 어차피 시간 지나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길게 보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요거는 좀 별개의 뉴스인데